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정명절 잘 보내고 우리가 이 대박 플러스 시즌2로요 다시 금요일 방송 책임지러 온 주쌤 김도영입니다. 구정명절 전에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고 3일도 기관을 봐라, 그리고 구정 이후에도 기관을 봐라 플레이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1월달 장세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투자가 자산 증식의 이유였는데 원금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확률 쪽으로 많이들 올라오셨을 거라고 저 주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심리의 게임입니다. 제가 그 심리 잡아드리는 수급의 주도를 잡아서 대응해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은요. 전화 상담 02-3153-2611번으로 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mtv.co.kr로 들어오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배너 게시판에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든지요, 저 주쌤 김도영 대표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저는 지금 서울경제 전속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허심탄회 없이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법 관련된 내용도 좀 많이 주시고요, 종목 상도도 많이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시황 먼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는 김에 가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아직 갈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조금 발목이 좀 잡히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 14.61포인트 상승 마감한 1922.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4.58포인트 상승 마감한 514.4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4.7원 하락 마감한 1074.3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했던 내용이 뭐였죠? 그래요. 구정명절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귀환했다라는 얘기로 좀 화답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국인들 사실 이번 주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지수, 기술적으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지난 공략주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전 앞서서 살짝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되게 애널리스트로서 멘토로서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더더욱더 가볍게 와야 됐고 책임감이 무거워졌었는데요. 오늘 저희 주식 가족들이 11월에 처음 다시 저하고 함께 가족이 되신 분들이요. 원금 프로젝트 100% 성공하신 분이 두 분이 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 포트 공개하겠습니다. 제 포트가요, 오늘 많이 바뀝니다.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노공업이 목표가 상향 조정 이후에 결국은 정확하게 목표가를 다시 도달하면서요. 36.6%로 이익 실현, 수익 실현으로 정확하게 빠져나옵니다. 고려아연 중장기적인 포트로 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현재 방송의 관계상 기술적 부분을 고려해서 15.9%로 수익 확정으로 수익 실현으로 매도 제외됩니다. 성원인텍,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켰을 텐데요. 8.8%의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CJ 제일제당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의 약수익 구간이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포트에서 강하게 올라왔지만 역시 그 전에 전략대로 약수익으로 매도 처리됩니다. 한국콜마홀딩스 좀 아쉽죠. 오늘 역시 급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원칙 저는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7%의 약 손실 구간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많습니다. 소울브레인이요. 아쉽습니다. 지난 구정명절 전에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같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인 41,4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9% 손절 매도 처리가 되었고요. 세아제강 특징 부분에서 다른 종목 교체 원칙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리노공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더 많이 살아있긴 한데요. 우리가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리노공업, 수급의 주도주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 하지만 많이 끌고 왔었던 기관의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 마지막 목표가 한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우리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 관점에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급은 좋은데요. 차트상으로 좀 하나를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단기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신호등의 모양이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신호등을 공개했던 이유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매수 관점 쪽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는데, 자, 아쉬운 건 뭐냐면 시장이 어제와 오늘 강한 반등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녹색 등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항대를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다시 리노공업은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재편입을 노려볼 입장이지 더 끌고 가지는 말자. 수익 실현이 났을 때 요즘 장에서 30%가 넘어섰다라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과실을 땡겨보아서 맛있게 먹자라는 관점이겠고요. 그다음 서원인텍을 좀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인텍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서원인텍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인텍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구정 명절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기관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개인들 열심히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 그나마 관망세가 일관됐는데요. 기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당분간 최소한 3월과 4월 달에 집중해야 될 종목들의 특징들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신과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연기금 역시도 꾸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관점인데요. 차트를 통해서 신호등 로직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닥권에 대한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갔다가 눌려줬지만 분명하게 체크해 볼 것은 여러분들과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는 요렇게 매매, 그리고 다시 재차 녹색 등의 지지력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분들이 수익을 계속 연거푸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 로직 자체가 여러분들께 공개되기 때문이겠죠. 그 관점에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박스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긴 달았지만 안착이 나오면서 14,200원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다시 한번 지속된다라면 추가 반등으로 해서 15,500원 상단까지를 조금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서 들고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나 정도는요. 우리가 포트에서 제외되었던 세아제강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올라타기는 했는데 특수강 쪽으로 이제 뭐 수급은 별 의미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아제강을 왜 포트에서 제외했느냐라는 관점으로 물으신다면 특수강과 기본 철강 쪽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패러다임으로 꾸준하게 바닥에서 올라가야 될 것은 기초 철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특수강들이 먼저 가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신호등의 모양, 네, 신호등의 모양, 그리고 수급의 특징. 자, 그래서 제 포트에 있는 종목군의 3종목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명한 건 지금 수급의 선도 주체,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 주체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 파악하고, 그리고 시장의 일상에서 잡는 트렌드.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이쁜 스케이트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주쌤이 신으면
발이 너무 작아서 제가 발이 너무 커서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역시도 기술적 분석에서 이 신호등의 차트를 통해서 삼박자가 맞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손실 부분이 있는데 명예의 전당 살짝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달에 대박플러스 시즌2에 제가 고맙게도 우리 연출팀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제 명예의 전당의 최고 수익률 부분을 보면요. 영업무역과 이라이컴, ITX 시큐리티, CJ, AJ 렌트카 역시도 일상에서 받았던 종목군들이 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요. 저기서 ITX 시큐리티 잘 보시고요. 앞으로. 그리고 리노공업과 고려아연 역시도 수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지금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추격 매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등락 반복하는 테마주를 트레이딩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시장을 읽어나가면서 주도 주체를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매매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신호등 매매에 관련된 그리고 수급을 한 주 정리하고 다음 주 어떤 수급 주체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기법 강의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정리를 해야죠. 구정 명절 분명히 잘 보내셨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이 매수를 열심히 해줬고 오늘 추가적인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좀 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구정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코스피 시장 대형주 쪽으로의 매도 압박 카드가 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소폭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계 보겠습니다. 제가 신이면 좋겠습니다만 열심히 찾았다 보니까 미리 주도를 누가 하는지 시장에서 잡아내는데요. 바로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 열심히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잡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열심히 우리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들이 강했을 텐데요. 제가 선물함을 통해서 아직 중소형주 실적이 가미되는 종목군들은 좀 더 랠리를 즐기자라고 계속 주초부터 강조를 해드렸고요. 외국인들 열심히 꾸준하게 매수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겠죠. 중소형주 기대해 볼 만한 올해 상반기는 될 것이다 라고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나왔죠. 기관계마저도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에서 일부 실적 종목군으로 집중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시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장 더 갈 수 있었습니다. 못 가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개인들 부분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매매 잘했다. 저는 축하드린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개인들의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구조의 누적 수급들을 장중 내내 보여주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부에 구정 명절이 오고 나서 계속 매도 우위 쪽이 좀 많이 점쳐졌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쪽도 매도 우위 쪽이었던 부분이 매수를 잡고 나서 다시 한번 후반부에 들어와서 매도 처리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수급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참고 보니까요.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바로 외국인이냐 그리고 기관이냐라는 관점입니다. 저희가 분명한 것은 이 기관은 구정명절 이후에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인데요. 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죠? 마이너스를 하고 있었고요. 기관들 열심히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기관 역시 긍정적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외국인들 매도 쪽으로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은 소폭이나마 매수로 전환하는 특징이 좀 있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지수를 제대로 가지 못하게 지수 놀이를 못하고 종목 놀이 쪽으로 가게 됐던 것이 바로 기관 플레이입니다. 기관은요. 후반부에 와서는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둘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소폭이나마 들어왔다. 그러면 주 후반부의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에서 지수의 위치에서 올라왔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결론을 잠시 뒤에 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을 했었지만 그 규모가 확대가 됐나요? 안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급하게 빠져나갈 자금들은 지금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 상당히 뭐 청산가치라는 법, 가치 투자라는 거, 적정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해서 다 없앴을 때, 팔았을 때 과연 우리 주주들에게 현재의 주가보다 더 좋게 많은 것을 배분해 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 관점에서 워낙 가격 매력이 있다 보니까 먼저 일단 선치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계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어디서 도래됐냐면 바로 이 파생시장으로 넘어와요. 주식이 좀 더 싸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해주고요. 네. 이 부분에 몸뚱이를 제가 결국 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몸통과 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생시장에. 이 파생시장 쪽에서 지수로 계속 못 가겠어요. 그 이유는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싸단 말이에요. 싼데 지금 내가 많은 물량을 못 샀죠. 기관 입장에선. 그죠?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수마저 같이 올라가고 종목마저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야 될 돈은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사겠죠. 위로 추격해서 사는 것은 주체가 별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이다 보니까 지수를 계속 눌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 갈만한데 가도 되는데 갭도 메꿨는데 가는데 그런데 못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변동은 생길 수 있겠지만 이 기관이 대형주 쪽으로의 선치적인 관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집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 쪽에 마저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기관이 누적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하루 이틀 정도의 수익이 챙겨지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웃으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특징이 있었습니다. 실적이라는 발표와 함께 좋아지는 종목군들 쪽으로 쏠려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특징적으로 제 포트에 지금 있는 오픈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코스닥 외국인들 열심히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작년에도 한 해 내내 샀어요. 올해도 1월달 그렇게 힘들다. 시장은 어려웠지만 중소형주 코스닥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2월달 들어와서도 꾸준한 매수에 조금의 정체이긴 하지만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외국인이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 많은 양을 샀습니다. 그 많은 양을 샀는데 누군가가 내가 팔겠다라고 얘기할 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팔 거 아닙니까? 그쵸? 비싸게 팔던 싸게 팔던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팔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게 바로 거래 대금이라는 표현과 거래량이라는 표현을 비유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외국인들이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상으로 중소형주 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주식을 사서 타이밍의 예술인과 함께 어느 정도의 적정 이익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매수 관점을 보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중소형주 쪽을 좀 끌고 가자. 단 거기에 하나 실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얘기 살짝 하나만 더 드리면요. 전기전자 쪽하고요. 자동차 부품 쪽이 완전히 지금 다시 트렌드가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아마 수요일날 오후장부터 여러분들이 접하셨던 것이 갤럭시 S5의 출시 임박 부분과 함께 이제 곧 언팩으로 이제 공개 출시가 되죠. 그 부분 속에서 옥석가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거기에 바로 S5가 기존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가니까요. 여러분 태블릿 PC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IT 전기전자 관련돼서는요. 트렌드 빨리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공개 방송 때 참여해 주시면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일단은 가볼게요. 외국인들이요. 참 제가 지수가 주초 박안에 빠질 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주초에 월화에 지수가 빠질 때 대형주 분할로 매수해라. 매수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제가 기관만 보자라고 했잖아요.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전 자신 있게 매수를 하자라고 했어요. 이때 이 외국인들 이유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많은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전 또 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외국인은요. 편안하게 시장을 관망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 절대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개인 창구와 기관 창구 쪽에서 움직임의 변동이 커질 때 그 부분을 이렇게 교체해서 자신들이 받아주는 형태만 가져왔지 자신들의 누적 포지션을 긴급하게 만들어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주가 2월 옵션 만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포지션이 이미 누적 상태로 결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규 자금의 핫머니들이 이미 이탈이 다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관망세를 하는데요. 그것의 이유가 바로 남북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 통신 쪽을 접해보시면 더더욱더 그 얘기가 조금 확대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선물시장 지수의 변동도 결국 기관의 플레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초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뭔가 급락을 만들고 추가적인 이탈을 만들 것처럼 보였었지만 이때는 떨어지게끔 만들어냈던 것도 기관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날 시장이 반등을 올라왔는데 여러분들과 생각했던 게 아마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요만큼의 지금 요게 고점이 아니라 추가 상승폭이 남아있다. 기술적으로 거의 다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보조 지표들을 보면 변곡 구간이 추가적인 반등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종목도 같이 갈 테고 지수도 같이 갈 텐데요. 꼭 거기에서 오차를 만들고 계속 내려왔어요. 오늘도 지수가 올라갔다가 잠시 뒤에 화면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왔고 다시 급반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내려놓을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기관 쪽이에요. 기관은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종목을 완전히 쌍끌이로 많은 물량을 지금 사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편식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무지하게 혼냈던 것 같은데요. 당근도 먹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기관도 그래요. 먹고 싶은 것들만 조금 섭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적을 좀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그 속에 먼저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른 기관에서 실적이 바탕되고 있는 대형주 쪽으로는 분명히 자신 있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기관이 전 세계 경제가 성장될 수 있다라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라고 했죠. 유럽에서도, ECB 쪽에서도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경제가 성장된 기초 소재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분명하게 분할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시세와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한 주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뒤에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하나를 좀 잡아드리고 다음 주 주도 주체를 누굴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군 쪽으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지 내 중소형주는 과연 주쌤이 읽어내는 부분에서 주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차트를 통해서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바로 파생시장의 흐름이 지수. 제가 종목만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요. 이것이 요번 주의 흐름 쪽으로 지금 나왔던 부분인데요. 바로 급락을 일단은 해외 증시라는 이유와 함께 급락은 나왔어요. 갭은 인정해요. 갭은 인정하는데요. 추가적인 급락을 계속 유발시켰던 것이 바로 기관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특히나 이날 4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외국인들의 대량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파생시장으로 나왔던 것이 주식시장 쪽으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나오고 있는 물량들의 일부들을 기관들은 계속해서 받아주었죠. 주도는 하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대형주 쪽은 계속 쌍끌이 쪽으로 매수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체크해봤을 때 제가 외국인을 따라가지 않고 기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공포에 매수를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때요. 그리고 여기요. 그리고 오늘 요 자리요. 지수가 빠질 때마다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선물함 쪽에서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갖고 있는데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빠르게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관점이겠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적정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 구간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수를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지수 쪽의 눌림 자체는 변동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이라면 아하 지수는 내려오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 내려올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오늘 너무 갭상승이 컸던 종목이 살짝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따로 파생 따로 선물 따로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라면 아 지수가 빠졌는데 쌤 말대로 야 이게 기관의 플레이로 억지성으로 주식이 싸고 파생 쪽에 선물이 비싸기 때문에 권리가 비싸기 때문에 이쪽을 팔고 이쪽을 사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오늘 추격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이게 잡혀가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왜곡된 부분이요. 요때요. 요날부터요. 목요일날부터요. 우리 기관들이요. 정말 잘했어요. 아마 인덱스 펀드들 수익률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기관 쪽의 플레이가 요 목요일과 금요일날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잘 나갔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이번 옵션 만기로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는 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제 지수는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저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도 주체 이제 찾아야겠죠. 주도 주체를 좀 찾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주도 주체는 누구냐면 제가 한동안 계속 기관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기관을 좀 말씀 좀 드렸고, 외국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다음 주는 어딜까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바닥이 됐거나 고점이 됐거나 중간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도주체의 외국인은 주식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선물 시장도 지수 쪽도 해당이 다음 주는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 얘기까지 해버리면 너무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빼드리도록 하겠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자신있게 매수를 들어온다. 자, 따라 들어가서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관점으로 보고 만약에 다음 주 초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지수는 하방이 아직 남았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월 옵션 만기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크를 감안해 보면 아직 하방에 대한 테스트가 한계가 남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역발상으로 땅 치고 올라오는 자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초 때 여러분들의 종목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지수 쪽으로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면 자신 있게 홀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에 있거나 조금 약손실 또는 내가 이 종목을 좀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궁금해 하실 때 그럴 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매도 쪽으로 들어온다라면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외국인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 한 주를 읽어드렸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주도 주체를 읽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조 주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탄력이 좀 더 빠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 주쌤의 포트폴리오, 그 계좌의 주인공도 여러분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리드코프. 아, 리드코프요. 예. 리드코프가 그 모델인가요? 예?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자,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죠. 5,820원에 30%거든요. 아, 5,820원에 비중 30%시고요. 예. 네, 궁금하신 게 네. 이번에 8,700원에 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네. 제가 매도를 그때 한번 이익 실현할까 하다가 외국인들이 너무 매수세가 강해가지고 매도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기간에서 조금 들어와가지고 하고 조금 올라왔는데 하고 이번에 8,500원을 조금 수급이 안 좋아지고 이번에 좀 돌파 강하게 못하면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중장기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을 가지고 주가의 상승, 우상향 쪽 견인이 될 수 있느냐, 상승 쪽이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전화 끊어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좀 접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부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 좀 접하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많이 접하셨던 내용가 바로 러시앤캐시 경쟁사 부분인데요. 저축은행 인수가 확정치로 좀 언급이 됐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 사금융 쪽의 업체들이 좋은 쪽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제대로 된 금융을 할 수 있게끔 체질이 개선됐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리드코프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대부업체가 아니다라고 한 모 멘토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사업군 쪽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관점 쪽에서 본다라면 저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보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코프 충분한 상승세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시크릿 내용이 좀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먼저 보죠. 자, 수급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이번 주 어떤 흐름이었나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중소형주 쪽에서 기관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개인들은 매도 쪽이 우위였습니다. 외국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었지만 바로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좀 있었고요. 분명히 포트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기관기 어떻습니까?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사주는지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창구가 이번에 급락을 빙자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당겨주는 패턴들이 상승 쪽으로 좀 올라왔던 것이 특징이겠고요. 투신 쪽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과 사모펀드, 은행과 기타 금융 쪽에서는 큰 규모가 들어오진 않네요. 국가창고에서도 소폭이나마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투신 쪽의 플레이 자체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투신이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투신에 우리가 매매하는 패턴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추가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현재 리드코프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 신호등 차트를 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바로 윗꼬리가 커지고 거래량이 수반돼서 터질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이겠죠. 분명히 근데 이 시기를 좀 놓치셨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리드코프는요. 전체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의 다른 쪽, 그러니까 대부업에 대한 체질 개선과 함께 휴게소와 다른 캐시카우 역할 사업군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 실적이 들어온다는 것이 기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반응을 시켰었는데요. 이때 이 박스권의 하단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으로 꾸준한 이 음봉 속에서도 기관 쪽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받아내진 않았죠. 그 관점에서 같이 흘러내렸을 뿐이겠고요. 오늘 윗꼬리 부분,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우리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내가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해볼까? 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수반됐고 시장이 조금 우려감이 있고 주말 리스크 있으니까 윗꼬리가 좀 날라온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으로 봐서는요. 저는 신호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녹색등이 돌아 올라 나오는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5,820원, 매수 타이밍은 정말 적절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지난번에 아마 랠리가 가기 전에 저가 매수를 잡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하죠. 차익 실현 부분에 이익 실현 가격을 정해놓고 대응해서 홀딩을 합니다. 직전 목표가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는 같은데요. 매물 소화가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이 8,000원대 초반부에서 매물 소화가 중요한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조금 더 이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 가격을 6,700원으로 정확하게 정해서 이익 실현으로 무조건 정해놓고 대응을 하겠고요. 8,000원대를 빨리 어느 정도 뚫어내는지만 좀 참고를 해보는데요. 8,000원대 빠르게 소화되면요. 단 기관의 수급이 절대로 한 주도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투신의 물량들이 나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투신 물량 나오면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다 차익 실현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시청자분이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YG엔터요. YG 엔터테인먼트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53,500원에요. 20%요. 네, 53,500원에 비중 20%인데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팔았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요. 오늘이라도 팔아야 됐나? 네. 왜요? 네, 오늘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와서 기술적 반등인가 그런 걸로 하였어요. 그러셨군요. 기술적 분석은 정말 잘하시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그러면요, 시청자님, 제가 기업의 네.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기술적으로 네. 대응하는 방법을 다시 뒤에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네, TV 잘 봐주세요. 제가 밖에 나와 있어갖고요. 이렇게 전화 안 끊고 좀 들으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YG엔터 하면요. 우리가 싸이와 빅뱅이라는 언급을 좀 하고 있겠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앨범들이 지금 출시를 임박해 있는 부분이겠죠. 소녀시대의 컴백도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SM과 함께 견줄 수 있는 빅뱅 쪽으로 시장에서 많은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사실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기관 플레이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기관이 매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구정 명절이 지난 이후에 기관 쪽 플레이가 나올 때 매수 쪽으로 들어온다면 강력하게 홀딩을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YG엔터 현재 기대감들만 좀 많았습니다. 실적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1월달 초에 1월 10일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것이 바로 기관 쪽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번 주를 좀 볼게요. 바로 외국인과 개인은 열심히 매수를 하죠. 놀자주들 충분히 더 간다라는 관점인데 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무지하게 강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심지어 연기금까지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포트폴리오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서 이 놀자주들에 대해서 엔터주 쪽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 변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정말 잘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저를 좀 미리 알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바로 저는 요 주황색 선의 고점을 맞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무조건 차익 실현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팔았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월요일장에서요. 오늘 고가 부근이 58,400원대를 갭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바로 차익 실현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전화로 잘 들으셨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아이메키 코리아를 네. 28,440원인가 한 20몇 주 샀는데 여보세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비중은 얼마나 되시죠? 25% 조금 되는데요. 네, 25% 정도 되시고요. 네, 궁금하신 거는요? 아니, 지금 조금 남았는데 손질가하고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손절가, 목표가가 제일 궁금하시군요. 예.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좀 접해주세요. 전화 끊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업을 워낙 잘 알고 계시고요. 요즘 화두가요, 인터파크 INT 때문에 화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놓고 본다면, 아이마키 코리아, 인터파크의 자회사 쪽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B2B 서비스 쪽에 저는 올해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거의 다 파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걸립니다. 신호등의 기술적 분석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부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종가상, 28,400원이 종가상 이탈 나오면 동시효과 부근에서 이탈 나올 경우에 전량 차익 실현으로 가져가십니다. 그 관점이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등배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잠깐만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 관점입니다. 바닥권의 지지력이 나오고 추가 슈팅이 좀 나갔던 자리. 전체적으로 한 1,800원에 대한 등배가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7,000에 28,800원이 등배. 그러면 28,800원에서 다시 1,800원 하면 36,000원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추가 반등치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단, 인터파크 INT가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올 경우에 동반해서 괜히 아이마켓 코리아와 인터파크가 동반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같은 흐름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정도,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마지막까지 다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이 종가상 이탈 나올 경우에 마지막 물량 전량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공략주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요, 사실 오늘 내일장 공략주를 고민하면서 앞에서 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목을 집어넣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파생시장 쪽과 주도 주체 쪽을 반드시 읽기 마련이잖아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박플러스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몇 종목을 할까 상당히 지금 우려는 하기도 하고 궁금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4종목을 선정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4종목이 전체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서원인텍처럼 IT 부품 쪽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실적이 가미되고 있는 첫 번째 종목 이녹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녹스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는 관점인데요. 최근에 트렌드 자체적으로 보면 이녹스 같은 경우는요. 원래 비수기입니다. 이 4분기와 1사분기 자체가 비수기인데요. 이 부분 쪽에서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부분의 수급의 특징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녹스 한번 볼게요. 최근에 개인들 매수에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종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특징. 기관계 쪽에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외국인 잘 보자라는 관점이겠거든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트렌드는 저는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기금 때문에 차익 실현에서 눌림 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올까가 저도 지금 궁금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이 가미돼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차트를 보면 신호동생 이미 깨져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를요 좀 낮게 설정을 합니다. 21,300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요. 21,300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겠다. 21,300원에서 28,800원 밴드 속에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실적 자체가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3,300원 정도 내려오는 남색선 정도로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800원 실적이 가미되어 있다. 하지만 슈팅이 나갔을 때 먼저 지지력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에 이탈은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19,8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실은 개별 종목이 사실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이들 대형주는 안 하시고 대박플러스 이 종목으로 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좀 작은 종목으로 일단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계양전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전기 동사 같은 경우는요. 워낙 우리가 그 공구 쪽에서 장점이 좀 있는데요. 이 공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난리가 나죠. 2차 전지 부분도 언급되죠. 그 부분에도 분명히 숨어있는 계양전지는 모터 쪽으로 관련돼서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수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번 주에 이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국인들 쌍끌이와 기관계 쌍끌이, 금융투자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특징 쪽에서 차트 너무나 이뻐지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기대감 속에서 강하게 올라갔던 차트가 다시 재차적으로 눌렸고 중요한 것은 바로 주황색 선의 지지력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거든요. 그러면 정배열 상태 쪽으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계양전기. 하지만 시장의 우려감 눌러야겠죠. 오늘 오버슈팅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2,88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 쪽으로 잡겠고요. 네, 목표가는 3,110원을 일단은 여기를 목표가로 설정을 합니다. 또한 손절가는 단 지키겠습니다. 개별주 성격에서 거래량이 오늘 좀 터진 부분도 있긴 한데요. 2,680원을 이렇게 정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슈팅 스타트가 되면서 수급이 잡힌 것이 이 아래 꼬리의 시작부터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계속 기대가 된다. 2차 전지 기대가 된다. 역발상 일상으로 바꿔보자.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일부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가질 수 있는 모터에 대한 강점이 있는 계양전기를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이 계좌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선봉장엔 주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신 다음에요. 잠시 뒤에 주식 승천에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